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님이 마지막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해온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김광수 교육감이 우리 제주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내가 내세울 만한 정책으로 성공한 거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든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김광수 교육감이 내세울 만한 정책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 교육감 신민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 결합해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있겠지만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교육 현장과의 굉장히 소통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감대 형성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에 발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제주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화된 어떤 성공적이다 또는 성과가 있다는 대표적인 정책을 따지면 저는 교육발전 특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통 부분은 인정하고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잘 수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교육정책이 뭐였나?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인성교육에 보면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해달라는 게 30%,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해 21.6%,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선도 학교 지원해달라는 게 21.9%,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정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인성교육 추진 상황을 보면은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표출자료 1번 띄워주세요. 예, 보면은 학교급별 폭력 피해 응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1%였던 것이 2025년도에는 3.1%로 올랐습니다. 이게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교육감님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어가지고 올바른 인성교육의 노력이 딥페이크 범죄, 교사폭행, 학교폭력 증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 사고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인성교육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이 어떤 인성의 함양이라든가 학교폭력의 감소라든가 또 어떤 디페이크의 활동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게 없었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인성교육 두 번째는 뭐냐면 학력을 보겠습니다. 학습지도에 관한 교육정책을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도달로 표출하면 이 떼어지세요. 2023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1.84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18로 약 1%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 또한 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느냐. 학습 지도에 대해서 특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실패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습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습 지도사를 운영하다가 학습 지도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 학습 학력, 기초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진로 진학에 대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출 3번 띄워주세요. 표출 자료. 취업률을 보면은 22년도에 58.2% 취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47.9%로 뚝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것에 향상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정책의 어떤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3년 내세운 것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입니다. 결국 인성과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학력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은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제주 지역신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저희가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딥페이크라든가 학급 폭력이라 이런 거 보면은 또 기초학력 부분들은 그건 모든 시도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책 정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진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력 위주의 더 좋은 나은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부분도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희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은 학생들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특성화고 신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그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서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미흡해요. 이거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취업률은 계속 낮아질 거예요. 가려고도 안 할 겁니다. 또한 과학이라든가 IT 디지털 교육 강화에 보면은 우리 과학전람회라든가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예전에는 엄청 많이 참석하고 여기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요번에 제가 행감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없었어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왜 학생들이 과학축전 같은 데는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성황을 이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이 과학전람회,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이거 전국대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학습만 해야 되는지,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학습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특히 디지털 교육에 관해서 제주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획기적인 부분들이 없었어요. 경기도 교육청을 가보면은 교육발전 특구를 운영해가지고 교육발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구축했어요. 한 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AI 교육, 드론 교육, 디지털 방송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육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특히 제주도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데도 이러한 게 어디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실제의 제주 교육이 현 시점이다 이겁니다. 지금 오직 해봐야 제주대학 가가지고 좀 하는 것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융합교육과학연구원이나 어디 이런 게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타시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너무 강조했던 조직 개편.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데 행정국장님 조직 개편해가지고 네, 행정부장 한보순입니다. 성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빨리 말해주세요. 네, 아직 뭐 부교육 가문 임명이 안 됐지만 저희가 그 교육청 업무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강화된 조직 개편이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표출 띄워주세요. 지금 조직 개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건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일반직이 50명 불어났고 2022년 6월 30일에서부터 25년 4월 1일까지 일반직이 50명, 약 210억, 교육전문직이 27명, 약 69억, 교육공무직이 286명, 약 92억, 교원이 약 152명, 660억 합계해가지고 515명이 증원돼가지고 1038억이 1년 예산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서기관 증원, 사무관 증원, 즉 5급 이상의 증원 상황을 보겠습니다. 5급 상 지금 3급이 한 명에서 지금 2명이 불어나서 3명이 됐어요. 3, 4급이 얻어졌고 4급이 14명으로 불어났어요. 12명에서 14명. 그 다음에 5급이 60명에서 71명, 11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5급 간부 이상 공무원이 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16억 1384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경직성 경비입니다. 교육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5급이 배치되어 있고 도청에 혼자 4급이 가 있고 공제회에 3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4급 파견난 과장님은 실은 뭐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라든지 교육 경제 싱가포르 제주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실은 단위 학교와 우리 그 아세안 학교 지역 간 교류 사업 업무 지원 그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거 현재 뭐 뭐 있습니까? 7월 파견 이후에 길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죠? 아닙니다. 표성고 아이비 학교 그 온라인 교사 연수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 제주 서중 교류 사업도 현재 그쪽 담당 사무관이 업무 지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무관이 안 가 있는 나라에도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사무관이 가면 교류가 되고 사무관이 안 가면 교류가 안 됩니까? 도청에는 지금 4급 한 사람만 가 있죠. 네, 4급 한 명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거 다 하죠. 업무를. 네, 네. 여기서 4급 업무 혼자 합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뭐 학교 지원 업무 같이 했지만 그거, 그거 같은 경우는 도청 그거, 지자체의 협력 업무 추진하는 예. 거라서 현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거 5급 가도 되고 6급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인적 구조를 좀 잘 살펴가지고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실패한 조직 개편입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때 교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행위가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이래 학교도 아이들이 하는 행위가 폭력이냐. 그렇지만 이제는 일상화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의를 제기지 않고 오히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경찰, 뭐 시민단체 등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를 보면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또 저연령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하다가 중고등학교 하다가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깝고 매우 우려됩니다. 초등학교가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도 줄어들지 않고 또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좀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 2.1% 이렇게 피해 응답률을 보였었는데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3.1%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다 보셨죠? 또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어쩌면 모범적으로 다른 타 시도보다 이 예방 노력이라든가 치유 노력을 가장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방이나 아니면 그 대책이 좀 그에 맞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2004년에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30번, 30차례에 걸쳐서 이 법이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유형의 그 폭력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회 인식이 좀 바뀔 때마다 바뀌거든요. 2004년에는 단순하게 폭행이라든가 협박, 따돌림, 요게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그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다양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 신민철입니다. 이게 참 다 묻고 답하기가 좀 난처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그 폭력에 대한 행태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학생들이 쉬쉬하고 학교 폭력이라고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 자신 있게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폭력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늘어서 통계적으로는 아마 숨어 있던 것들이 잠재됐던 것들이 지금 더 통계적으로도 수치로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은 0.4고 제주도는 0.3이기 때문에 평균치 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연령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유형 중에 언어 폭력이 가장 높긴 합니다만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성 관련 피해 응답률이 2021년도에 3.9, 2025년도 5.9로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2.0%나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성에 관련된 그런 유형의 행위들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밝히기 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도 응답률도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지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는 작지만 그것이 숨어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단순한 수치, 통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몰래카메라 사건이 있었죠. 폭탄 설치했다고 그 제주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아주 제주를 알리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크게 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런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온라인 괴롭힘, 그다음에 그